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6개월, 대놓고 벌이는 무능과 무지, 무대책의 국정운영,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나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어대며 독재자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도할 수 있을까요? 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 국민이 진심 개나 돼지쯤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이럴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그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건 검찰 독재 공화국의 장기 집권이었는데요. 독재자가 아니더라도 차기 정권을 검사 출신 대통령을 만들어 넘긴다면 자신은 무탈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는 검찰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프로젝트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게 그가 믿는 구석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유례없는 보안 컨설팅을 실시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0월 10일 일방적으로 결과를 발표하더니 선관위 시스템에 의문의 파일마저 남기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은 지난 1월 27일 행정안전부의 헌법기관에 대한 보안 컨설팅 안내 공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선관위는 자체 보안 컨설팅을 이유로 거부했지만 결국 국정원의 집요한 요구와 여론전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정원의 헌법기관에 대한 시스템 접근과 정보 수집 금지 원칙이 무너진 것입니다. 국정원이 10월 10일 발표한 보안 컨설팅 결과에 대해 선관위는 보안 관제 시스템을 열어놓고 점검한 것이라는 사실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국정원은 일방적으로 점검 조건을 누락시킨 채 선관위의 시스템이 당장이라도 해킹될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선관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표 시기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로 정해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 의지를 드러냈고 불순한 의도를 희석시키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공동 발표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국정원과 선관위는 사전에 보안 컨설팅 종료 후 점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모두 제거하기로 했지만 선관위가 해킹 툴로 의심되는 2개의 프로그램을 찾아내어 삭제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북한이 아닌 국정원발 선관위 해킹 가능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우려 해소를 위해 국정원 기조실장과 보안 컨설팅 관계자를 불러 선관위에 대한 보안 컨설팅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 의문의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 국회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이에 행정안전위에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이번 26일 종합국정감사 이래 국정원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원발 선거 개입 의혹을 해소할 것을 제안하며 국민의힘도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실시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보안 시스템 점검 후에도 선관위 시스템에 최소 15개 이상의 해킹 툴로 의심되는 파일을 남겨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2개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인데요. 강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선관위 장악 시도 중단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3일 선관위를 상대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보안 컨설팅 후 국정원이 선관위 시스템 내에 해킹 툴로 의심되는 파일 2개를 남겼고 선관위가 보안 컨설팅 종료 후 이 사실을 자체 인지해 삭제했다고 밝혔는데요. 총 4개의 시스템에 15개의 점검 도구, 즉 해킹 툴로 의심되는 파일들이 발견돼 삭제 조치했고 지금도 선관위는 여러 시스템을 조사 중이어서 얼마나 더 많은 파일들이 발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파일들이 선관위와 국정원의 해명과는 달리 2개의 시스템에서 처음부터 점검도구 목록 자체에 없었던 파일들까지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보안 전문가에 확인한 결과 목록에 있던 파일들을 삭제 과정에서 누락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점검도구로 사용하기로 한 목록이 없던 파일들이 시스템에 침투됐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발견된 파일은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스캔해 취약점을 파악해내는 쉘 스크립트 파일과 CGI 파일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전형적인 해킹 프로그램 파일들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선관위와 국정원은 마치 합의에 따라 남은 파일을 삭제한 것처럼 해명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은 해킹 파일을 남긴 것으로 파악되고 보안 컨설팅을 통해 국정원이 선관위 시스템의 모든 설계와 취약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보안 컨설팅의 의도가 무엇인지, 왜 목록에 없는 의문의 파일들을 침투시키고 남겼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 의원은 그런데 추가로 확인한 결과 총 4개의 시스템에 해킹 툴로 의심되는 15개 점검 도구가 발견돼 선관위가 삭제조차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선관위는 여러 시스템을 조사 중이라 얼마나 더 많은 파일이 발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 보안 컨설팅 점검도구 삭제 현황이라고 적힌 패널을 들여보였는데요. 해당 패널에는 선관위 시스템 4곳에서 각각 서너 개의 점검 도구가 발견된 사실과 이를 선관위가 지난 7일에서 16일 삭제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더 자세한 사실이 드러나겠지만 여기까지의 정황만을 놓고 본다면 선관위를 해킹해 불법 선거 조작을 할 수도 있는 공작을 꾸민 것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는 선거에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는 추악한 야욕을 드러내 보인 거죠. 이렇게 말고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드러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게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들인 것 같은데요. 전방위로 벌어지는 이러한 정치공작 음해 사건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표적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감사원에 대한 수사지연, 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강제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여권 인사가 만일 이러한 의혹이 있었다면 이렇게 가만 놔두고 지켜만 봤을까요? 이미 수십 번의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가 진행됐을 텐데요. 하지만 이 정권의 사정기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까지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소극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단서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내용이 실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번의 압수수색 진행됐을 때 감사원이 협조적이지 않았다. 특히 특조국에서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고 직원들은 대거 휴가나 출장 등으로 모두 자리를 비웠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이게 맞다 틀리다 저도 사실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 상황.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은 소환 통보했지만 출석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내부로부터 흘러나오고 또 압수수색 들어가도 문 걸어 잠그고 협조도 안 해주고 본인의 측근을 TF를 꾸리면서 앉혀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한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편파적이고 심지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왜곡된 내용의 그런 조사 결과 보고서 같은 것들 만들어내서 유포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수사에 대한 속도를 내지 않거나 또는 수사를 하시더라도 계속 지금처럼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수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수단을 강구 안 하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편하게 수사를 하시면 그 사이에 혹시나 많은 증거들이 인멸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이용해서 TF를 만들어가지고 일방적으로 왜곡된 그리고 자기네들을 비호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공적인 어떤 기관의 입장인 것처럼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매우 신속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지금 10분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사 대상이. 그럴 때는 수사기관으로서는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수단들을 10분 활용하셔야 되겠죠. 그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대통령실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공수처는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2022년 7월 권익위 관계자가 전 위원장, 이정희 안성호 부위원장의 사퇴를 목적으로 A 당시 대통령 비서관에게 제보한 내용을 A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공직감찰본부 특별조사국 등에 지시해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토록 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는데요. 경향신문은 공수처는 권익위 간부 B씨가 A 전 비서관에게 전 위원장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고 본다. 이어 A 전 비서관이 지난해 7월 감사원에 이를 제보했다고 의심한다고 전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제보자로 지목되자 A 전 비서관과 면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보 사실은 부인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감사원의 제보에 감사 사주를 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기획된 표적 감사였다는 이야기인 거죠. 대통령실 비서관까지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지만 수사는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고 있는 건데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공수처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무고 혐의를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 위원장 관련 제보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사퇴시킬 목적으로 검찰에 전 위원장을 수사 의뢰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이런 혐의로 유병호 사무총장을 조사하기 위해 수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계속 불응 중인데요. 얼마나 더 봐주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이러니 정치공작 음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